이번 강의 주제는 조옮김입니다. 교재 5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조옮김은 악보의 조성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 조성이란 악보의 성격을 얘기하는데요. 높음 잘피 옆에 샵이나 플랫의 개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샵이나 플랫의 개수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조옮김이라고 합니다. 조은김은 우리가 노래방 같은 데서도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선곡한 곡이 본인의 목소리하고 맞지 않았을 때 샵이나 플랫을 눌러서 본인의 목소리에 맞추는 과정으로 반주를 바꾸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조음김이라고 합니다. 기타에서는 코드를 변환해서 이제 조음김을 하게 되는데요. 조음김을 하게 되는 이유는 노래가 너무 높거나 또는 너무 낮을 때 조음김을 하게 되고요. 코드가 이제 하이 코드로만 되어 있어서 운지가 어려울 때 조음김을 해서 조금 편하게 코드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자, 이 조음김을 하기 위해서는 C 메이저 스케일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선 C 메이저 스케일이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단어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스케일이란 음계의 배열, 즉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얘기하는데 이 스케일의 종류가 많아요. 저희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알고 있을게요. 자, 메이저란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 일곱 번째 음과 여덟 번째 음이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의 배열로 되어 있다는 건데, 자, 설명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이저와 스케일을 합쳐서 메이저 스케일 이렇게 부르고요. C 메이저 스케일이란 도라는 음을 첫 음으로 시작해서 음계를 진행했을 때 우리 그것을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C 메이저 스케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C 메이저 스케일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 피아노 건반에서 C 메이저 스케일의 특징을 같이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 흰 건반과 흰 건반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흰 건반과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미파하고 시도 사이가 그렇습니다. 미파하고 시도 사이를 우리는 반음 관계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C, D, E, F, G, A, B, C가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시겠죠? 자, 이거 혼용해서 같이 쓰는 부분이니까 차근차근 잘 새겨서 보셔야 됩니다. 자, 미파, 시도 우리는 반음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해요. 그러면 도하고 레 사이에는 흰 건반과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습니다. 이 검은 건반은 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 샵이라고 불리고요. 레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 플랫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면 이 검은 건반은 도샵과 레 플랫 두 개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샵, D를 봤을 때는 D 플랫이라고 불리우니까요. 자, 그러면 이 도와 도샵과의 관계는 우리 반응 관계라고 하기로 해요. 그러면 도샵과 D와의 관계, 이것도 우리 반응 관계라고 하기로 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반음 높은 음을 쳐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 검은 건반 도샵을 칠 거니까 우리는 반음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도와 레와의 관계는 우리 온음 관계라고 하기로 해요. 온음은 반음이 두 개 있는 경우를 우리 온음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도와 레 관계 온음, 레아 미 온음, 미파 반음 이런 방식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반음과 온음 관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미파하고 시도만 발음이고 나머지 음들의 관계는 전부 다 온음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53페이지 하단에 1번, 2번, 3번, 4 이렇게 적혀놓은 것들이 지금 금방 반음과 온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54페이지 중간에 음악 상식이라는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음이란 반음이란 음정을 세는 단위로 현대음악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음의 단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음악에서는 반음보다 낮은 음악은 실제 존재는 하나 사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타에서는 밴딩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반음보다 작은 음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냥 상식치 안에서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음정이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음정이란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즉 반음과 온음이라는 표현은 전부 다 음정에 대한 표시라는 거죠. 자, 이 부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냥 이런 이름이 있다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박스 밑에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코드에서 반음을 내릴 때는 근음을 중심으로 반음을 내리고 뒤에 붙어있는 코드의 성격, 예를 들어서 마이너 7, 마이너 7, 서스포, 에드9 등등은 그대로 표기해 줍니다. 그럼 다음 악보의 모든 코드를 반음씩 내려봅시다 라고 돼서 악보에서 E 플랫, G-7 이런 코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정답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살짝 손으로 가리시고 저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악보에 있는 모든 코드를 반음씩 내리자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반키씩 내리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이 플랫 코드를 반음을 내리면 어떤 코드로 변화하게 되는가? 여기서 봤을 때 설명에서 보면 근음을 중심으로 반음을 내리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또 근음은 또 뭡니까? 아, 근음은요. 코드에서 예를 들어서 E 플랫 7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가 있다면 앞에 E 플랫까지만 근음이에요. 어떤 코드에서 예를 들어서 G-7 그러면 G까지 앞에 있는 대문자까지만 근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대문자에서 샵이나 플랫이 붙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시켜 준다는 거죠. 근음에. 자, 그럼 E 플랫 코드의 근음은 E 플랫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E 플랫이라는 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피아노 건반에서 보면 레하고 미 사이에 E 플랫이라는 음이 존재하겠죠. E 플랫은 E보다 낮은 음이니까 E 플랫에서 반음을 내린다. 그러면 D가 되는 거예요. 그럼 E 플랫 코드는 D 코드로 변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E 플랫 코드 옆에 D 코드라고 연필로 이렇게 적어주도록 해봅시다. 그럼 G-7은요. G-7의 근음은 솔이잖아요. 솔이라는 음이 어딘지 확인해 주시고 솔에서 반음을 내리면 파잖아요. 근데 그 검은 건반이 있으니까 F 샵 이라는 의미의 솔에서 반음을 내린 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 7은 같이 따라 붙으면 G-7 코드는 F샵 마이너 7 코드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G 플랫 마이너 7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아, 안 될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 F샵 마이너 7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자, B 플랫 코드에서 반음을 내려봅시다. 그럼 B 플랫이라는 음이 라하고 C 사이에 B 플랫이라는 음이 있네요. B 플랫이라는 음에서 반음 내리면 A라는 음이 되고요. B 플랫 코드는 즉 A 코드가 됩니다. 자, A 플랫이라는 코드를 반음을 내려보면은요. A 플랫이라는 음은 솔하고 라 사이에 있게 되네요. 그러면 A 플랫에서 반음 내리면 솔, 즉 A 플랫 코드는 G 코드로 변환된다는 거. 자, 그리고 C 마이너 코드는 근음은 C 부분이죠. C라는 음에서 반음을 내리면 바로 B라는 음이 되네요. 흰 건반과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없는 구간이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성격부 마이너는 그대로 따라붙어서 C 마이너는 B 마이너 코드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코드를 내려봤는데요. 다음 이제 너의 힘이라는 예조곡을 진행할 때 이렇게 그 코드를 전부 다 반음씩 내려서 직접 진행해 보실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해당 예제곡을 지금 전부 다 반 키씩 내렸어요. 우리가 혼자서 예를 들어서 기타 연주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반 키씩 내려서 했을 때 전혀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코드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연주를 했어야 됐어요. 제가 한번 잠깐 해볼게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이게 오리지널 키예요. 악보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죠. 근데 이거를 반 키를 낮췄더니 어떤 음으로 변하게 되냐면 너의 그 한마디 말도 해서 음가가 반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노래 부르면 괜찮은데 만약에 주변에 다른 악기하고 같이 합주를 하시게 될 때 반키를 이렇게 떨어져 놓고 해버리면 다른 악기들은 이렇게 기타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키 조정을 편하게 할 수 없는 악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게 그런 악기하고 같이 합주를 할 때 난 반키를 내리고 다른 악기는 그대로 하게 되면 소리가 아주 이상하게 섞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카프라는 물건을 이용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만 기타에서는 인접한 플랫과의 관계가 전부 다 반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을 기준으로 바로 옆에 있는 플랫은 반음의 간격이 되어 있는 거죠. 1플랫과 개방연도 반음의 간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반음식 음을 내렸다면 1플랫에 요거를 카프라는 이용해서 모든 음을 이렇게 반음씩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카프라는 물건은요, 플랫 전체를 이렇게 균일하게 눌러서 음을 올려줄 때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자, 이렇게 반음을 올려놓고 우리가 바꾸는 코드를 그대로 잡는다면
처음에 잡았던 너의 동일한 키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